여러분, 집안의 그림은 꼭 이렇게 거세요. 그리하시면 분명 여러분은 모든 풍수의 힘을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그림이나 글씨, 사진만큼 집안의 기운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가정들에서 그림이든 사진이든 벽에다 걸어두고들 계실 거예요. 네, 그 기운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곳, 또 그림이나 사진 스스로의 기운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에 걸려져 있다면 그것들은 분명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이것을 제대로 걸어두는 방법에 관해서 잘 몰라요. 하여 어느 가정이든 전혀 사진이나 그림들의 기운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나쁜 영향도 얻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본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거는 법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들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네, 모든 것들이 빈 공간, 즉 기둥들에 걸려있죠. 여러분, 저는 이 기운들을 다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대로 거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재물운 그림을 거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통로입니다. 여러분, 재물운 그림을 거는 장소는 딱 한 곳,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거실로 오는 주변이나 그 벽면이 제자리입니다. 네, 현관 안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거실 소파 등 뒤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방 안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되고, 또 화장실 안에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 안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물론 주방과 화장실은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며, 또 거실 소파 등 뒤는 여러분의 가정의 지향점, 즉 목표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얼굴에 돈돈하는 것이 보인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나 화목보다 돈만 추구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화목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이런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 이런 곳에 걸린 그림은 절대 스스로의 기운을 잘 발휘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가정의 불화와 갈등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라는 것은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한 가족들이 걸어다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조감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입구입니다. 이쪽은 거실의 영역, 이쪽은 주방의 영역입니다. 자, 이 입구에서 들어가서 마주보는 이 부분이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재물운이 걸릴 수 있는 장소는 이곳, 그리고 이쪽 벽면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현관 입구입니다. 이 현관 입구에서 들어와서 마주보는 이곳을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곳 소파가 놓여지는 자리까지를 우리는 거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자리, 이곳을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재물운 그림이 걸릴 수 있는 장소는 이곳, 그리고 이곳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혹 탁자를 두고 재물운 그림을 놓으실 분들은 이곳이나 이곳에 놓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림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은 항상 여유 공간에 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기둥이나 모서리에 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심이 잘 맞춰져서 걸려야 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억지로 걸거나 무리하게 맞지 않는 곳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절대 허리 아래에는 그림을 두는 것이 아니며, 또 그림은 너무 높이 거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전혀 그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가족들의 눈높이 근처에 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그럴 때 그 기운이 가장 잘 발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명예나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만 등 뒤에 거십시오. 여러분, 명예나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만 등 뒤에 거시고, 그 외 재물운 그림이나 종교적인 그림, 또 여타의 다른 그림들은 주로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좌우 측면으로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거세요. 특히 잠을 자는 침대 머리맡에 그림을 거는 일, 그리고 냉장고 주변이나 주방 화구 근처에 그림을 두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집안의 재물운이 사라지도록 만들며 불행과 불운을 부르는 아주 나쁜 자리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림의 의미를 알고 위치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방에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을 걸지 마세요. 네, 이곳에는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그림이나 사진, 즉 새 그림이나 위인들의 그림, 사진, 그리고 자신의 일이나 학업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이 걸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네, 거실에는 돈보다는 행복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림이 걸리는 것이 좋으며, 현관 안 역시 그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그래도 꼭 걸거나 두고 싶으시다면 집안의 명예나 행복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을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런 곳들에는 돈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곳에 돈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걸어두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나 안정, 사랑보다 돈이 우선인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 어떠한 재물복 역시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방에 있는 칼이나 도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편한 것이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책상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또한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무엇이든 쓰임새와 의미에 맞게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런 그림이나 사진이라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안정과 사랑, 행복의 그림을 무조건 집안에 거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선우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네, 돈이 많은 가정은 불행할 수 있지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이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며 행복인 거예요. 하여 풍수적으로 집안에 걸리는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사업장이라면 번영과 안정, 그리고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림이 걸리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서의 세 가지의 그림보다 뒤에 세 가지의 그림이 사실 집안에 걸리는 그림으로는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걸면 그 집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선 대표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잘못 거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대 머리맡에는 그 어떠한 그림도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막힘을 만들며 항상 사업적인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절대 소파 등 뒤에는 재물운 그림을 걸지 마세요. 이는 가정에 불화를 만들며 오히려 금전적인 메마름을 만듭니다. 네, 이런 가정은 오히려 아주 가난해지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어디든 절대 삐뚤어진 그림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한 사람의 독주를 만들어 그 가정을 대화가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 세 가지만 꼭 주의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최소한 그림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운은 겪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림이나 사진을 제대로 거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